장경윤 기자를 모셨습니다. 모바일 AP 시장 동향이라기보다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퀄컴과 미디어텍이 이제 3분기 실적이 나왔죠. 그러니까 7, 8, 9. 그러니까 예. 그들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몇 분기가 예, 좀 뭐 다를 4분기라고 얘기를 해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네, 회계연도 달라서 회계 기준이 달라서 이제 생기는 건데 어쨌든 7, 8, 9 양사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이 어땠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뭐 올해 상반기부터 스마트폰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하락폭이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했던 것 치고는 일단 시장에서 봤을 때 겉모습으로 보면은 괜찮다고 그래요? 뭐 견조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이제 퀄컴의 경우 이번 분기 전체 매출이 한 113억 달러 정도인데 여기서 모바일 AP하고 관련된 사업은 이제 핸드셋 사업이라고 부릅니다. 저희가 네. 이쪽 매출이 66억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 하면 뭐 9.4조 원 정도인데, 지금 환율이 올라서. 그죠? 예, 그렇죠. 네, 좀 네, 고평가가 됐을 것 같은데 네. 비중으로 하면 한 58% 정도가 되는데, 네. 이 핸드셋 매출만 놓고 보면은 전분기하고 뭐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각각 6%하고 40%가 증가를 했습니다. 전체 매출이 6% 늘고 핸드셋 매출이 40% 늘었다는 얘기입니까? 핸드셋 매출이 네. 이제 66억 달러인데 전분기보다는 6% 늘고 네. 또 전년 동기보다는 40% 늘었습니다. 그렇군요. 꽤 나쁘지 않은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퀄컴이 지금 삼성전자 쪽으로 굉장히 많이 침투를 하고 있었는데, 네. 점유율 얘기도 살짝 나왔지만 네. 2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모바일 시장에서 점유율 보면은 출하량으로 기준으로 하면 미디어텍이 39%, 네. 또 퀄컴이 29% 정도라서 미디어텍이 좀 앞서 있는데, 네. 매출 기준으로 보면은 퀄컴이 44%, 네. 예, 미디어텍이 22%로 네. 거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것만 봐도 개별 단가가 퀄컴이 훨씬 고부가 제품으로 공략을 하고 있는데 비싼 걸 많이 판다라고. 비싼 걸 많이 네. 팔죠. 예. 네. 마침 3분기에 삼성전자가 신형 폴더블 폰 시리즈 갤럭시 Z 폴드 4나 플립 4를 네. 좀 출시했었는데, 여기에 최신형 퀄컴의 최신형 플래그십 스마트폰용 AP죠. 스냅드래곤 8 플러스 젠 1, 이게 좀 전량으로 들어갔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이 고부가 제품이다 보니까 좀 매출을 끌어올리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까 그 전 시간에서 제가 삼성의 시노스가 내년에도 갤럭시 S23에 들어가는 그 주요 AP의 자리를 퀄컴한테 내줬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뭐 그런 면에서 볼 때는 퀄컴한테는 좋은 예, 소식. 지속적으로 굉장히 고부가 이런 제품을 써줄 때가 사실 많지 않은데, 네. 예, 애플이 써줄 수는 없고 애플은 자기가 그거 만드니까요. 삼성이 사실상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니까 좀 장기적으로 봐도 시장이 전체적으로는 안 좋아도 조금 퀄컴은 괜찮을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디어텍은 어떻습니까? 미디어텍 같은 경우에는 이번 분기에 대만 달러로 얘기를 하는데 네. 1,421억 원, 네. 1억 대만 달러죠. 네, 1,421억 대만 달러인데 이 중에서 모바일 분야만 얘기를 하면은 782억 대만 달러가 되는데, 네. 뭐 퀄컴하고 비슷하게 전체 매출에서 한 55%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두 회사 다 아무래도 모바일 AP가 조금 굉장히 강세인데, 뭐 전분기 대비로 치면은 미디어텍은 8% 감소를 했는데 뭐 전년 동기하고 비교하면 7% 증가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다음 이제 미래 전망이 이제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할 것 같은데 스마트폰 시장이 그렇게 좋지가 않다. 그래서 관련된 산업들도 좀 주저앉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 이 회사들은 전망을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은 스마트폰 시장 전체를 보면은 올해 하반기나 뭐 내년 초까지는 계속 침체가 굉장히 깊을 것이다 네. 얘기가 나오는데, 퀄컴하고 미디어텍도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의견인 것 같은데, 네. 퀄컴은 이번에 실적을 발표하면서 원래 그 스마트폰 올해 기준으로 판매량이 뭐 한 자릿수 중반 감소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발표에서는 두 자릿수 초반 수준으로 더 낮췄고요. 더 하향 조정하였다. 네. 특히나 이제 그 중에서 퀄컴이 주력인 5G 스마트폰 판매량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7억대로 잡았다가 6억에서 6.5억 정도대로 또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뭐 제대로 된 5G라고 하는 게 속도가 처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뭐 기존 LTE 대비 뭐 몇 배 이상 빠르다 이런 정도의 그 밀리미터 웨이브 인프라가 깔려 있는 국가가 뭐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예. 뭐
교체 동의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특히 국내에서는 더 그렇죠. 주파수가 28GHz로 광고를 했지만 거의 뭐 투자 안 하는 방향으로 지금 굳혀지고 있어서 5G에 대한 게 그렇게 스마트폰의 수요 증가 동인이 될 수 없다. 뭐 거의 굳어지는 것 같고. 어쨌든 네, 또 말씀해 주시죠. 뭐 그만큼 뭐 수요는 안 좋다는 거고 고객사들도 일단은 몸을 굉장히 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 게 저희가 이 재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재고 분량이 8주에서 10주 정도가 더 늘어났다. 고객사 재고가. 네. 그러니까 정말 많이 쌓아뒀다라고 네. 볼 수 있는 거고 이 재고가 이제 다 소진이 돼야 그 다음부터 원래대로 선순환이 굴러갈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소요가 돼야 되냐라고 하면 퀄컴도 한 몇 개 분기 정도는 더 필요할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계속 좀 몸을 사리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디어텍도 뭐 퀄컴하고 비슷하게 전망을 했습니까? 어떻게 컴콜에서 뭐 좀 얘기가 좀 나온 게 있어요? 차이 리싱 저희 그 미디어텍 CEO라고 하는데 네. 직접적으로 딱 얘기를 좀 세게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스마트폰이나 와이파이, TV, 이 미디어텍이 전반적으로 다루는 그쪽 모든 산업, 칩셋 산업이 10년 동안 본 적이 없는 가장 심각한 침체를 겪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고객사 그 재고에 대해서도 퀄컴하고 마찬가지로 매우 보수적으로 지금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고 일단은 설명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저희가 뭐 해외 기업들의 얘기를 실적을 뽑아서 굳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친구들이 AP 쪽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범용 AP 중에서 기업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들의 실적이 뭐 3분기 이후 4분기 그리고 내년도에 스마트폰 시장에 대해서 뭐랄까요 그 시황을 좀 엿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초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내용을 주로 뽑아서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들의 실적 전망이 국내 기업들의 휴대폰 부품하는 기업들 주로 뭐 삼성이랑 연관되어 있는 뭐 MC넥스라든지 뭐 동훈 나노텍이라든지 파트론 뭐 이런 애들도 파트론 뭐 무슨 카메라 모듈 하는 회사들 뭐 안테나 하는 회사들 케이스 하는 회사들 많잖아요. 그런 쪽이랑 연동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도드라지게 말씀드렸던 거고요. 결론은 좋지 않다. 좋지 않다. 조심. 퀄컴과 미디어텍 모두 시장에서 바라본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4분기 전망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올 거다라고 가이던스 얘기를 해주는데 퀄컴 같은 경우에는 4분기 뭐 핸드셋 부분은 아니고 전체 기준이지만 뭐 15% 정도 감소할 것 같고 미디어텍 같은 경우에도 20% 정도 감소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놨으니 아무래도 양사 비중에서 이 AP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비율도 사실상 이만큼 시장이 안 좋다고 봐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